예,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 두 번째 시간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번 시간에 이제 가령 주택 수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이 달리 분류되는데, 가령 여기서 말하는 주택 수라는 거는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지만 인별로 계산합니다. 가령 남편이 서울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사모님이 또 이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세율이 이쪽으로 갑니다. 인별로 요 조정 지역에 하나씩만 가지고 있잖아요. 요게 적용되고, 가령 남편분이 이 조정 지역에 두 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부인이 두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쪽으로. 인별로 모든 게 인별입니다. 인별. 기본적으로 인별로 계산한다. 인별. 그런데 이제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세대별로 판단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좀 혜택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과세 기준 금액이 9억 원입니다. 여기 아까 전에 주택에 대해서 요 6억 원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6억이에요.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는 요 9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9억을 초과해야 이제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지금 요걸 뭐 12억으로 올린다는 말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요런 9억 이제 과세 기준 금액이 높을 뿐만 아니라 요 연령이,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의 연령이 많으면은 이렇게 또 연령에 따른 또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또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그 보유 기간에 따른 이런 세액 공제도 해주고, 그런데 이제 가령 내가 가지고 있는 뭐 2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세대별로 합산해 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세대별로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2주택 이상이라도 내가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외가 몇 개 있으니까.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이제 남자분이 하나 있고 여자분도 하나 있다 이거죠. 그럼 이제 결혼 학과로 해가 2주택이에요. 1세대 2주택이죠. 그런데 이제 결혼 학과로 인한 2주택이라도 5년간은 요 각자, 아까 인별로 계산한다 했죠. 각자 5년간은 하여튼 각자 각 세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5년간은 그러니까 각자 9억 원씩 공제가 되는 걸로, 남편분도 9억 공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여자분도 아내분도 6억을 공제하고, 뭐 이런 공제도, 이런 뭐 연로자 공제라든지 보유기간 공제라든지 이것도 각자 다 적용해 먹을 수 있는 걸로. 5년간은요. 동거복령 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이 하나 있고 부모님이 집이 하는데 내가 모시려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10년간입니다. 10년간 각자가 1세대 1주택이라고 봐가지고, 지금 현재 1세대 2주택이지만은 어쨌든 동거복령 학과로 1세대 2주택이 됐으니까, 여기 10년간은 각자 1세대 1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요 기준 금액이라든지 요 공제사항을 다 찾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주택하고 문화재 주택이 있다. 그러면은 문화재 주택은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 요 1세대 1주택 이거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주택하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1세대 1주택으로 적용하시되, 근데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뭐 임대인이 사니까 안 되고, 1주택 여기에는 내가 실제 주민등록을 하고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1주택에. 합산배제 임대주택하고 연관됐을 때는 그 주택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1세대 1주택 적용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1세대 1주택 판단할 때 모든 주택을 다 포함합니다.
가령 지분, 내가 어떤 주택, 한 주택 가지고 있고 다른 거는 또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그럼 1세대 1주택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 다른 토지에 그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됩니다. 1세대 1주택. 모두 주택수에 산정을 한다. 기본적으로 일단. 상속주택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뭐 얼마 전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뭐 상속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이 안 됩니다. 농어촌 주택이 있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양도세에서 말하는 거는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같은 거는 요 종부세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분으로 그걸 소유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원래는 서울에 집이 하나인데 남편이 50%, 아내가 50% 이렇게 있어도 안 됐는데 근데 공동소유는 신청해서 1세대 1주택으로 가능하다. 신청해가지고 우리는 1주택으로 하겠다 하면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택과 부수토지, 그러니까 부수토지도 원칙은 주택수에 산정하니까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부속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원래 1세대 1주택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고, 그런데 그 1주택과 부수토지를 1인이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령 남편분이 성남에 이제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고, 요 하곡동에 단독주택의 부속토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에 주택 건물은 이제 가령 별도 세대원인 자녀가 가지고 있다. 그럼 요 1인이 소유하잖아요. 그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1세대 1주택으로 해가 이 공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근데 이게 1세대 1주택은 가능해도 요 9억은 공제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 주택에서만 가능한 거지 부속토지에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 공제도 마찬가지. 이 주택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지 부속토지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부속토지는 당연히 가세 표준은 포함되고, 그러나 이런 공제라든지 가세 기준 금액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된다. 그거는 주택에서만 되고. 그런데 이제 1주택을 가지고 있고 부속토지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 가령 남편분이 그 성남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고 부인이 이제 하곡동에 부속토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혼동이 되고 헷갈리게 가지고 제가 이 근거 조문을 이렇게 요 예규가 있습니다. 요거는 안 된다는 거. 이 얘기를 달아놨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요 1세대 부부 공동소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령 부부가 서울에 이제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은 1세대 1주택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데 요는 이제 그 집 하나를 각자 공동 소유해가 1세대 1주택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걸 설명드리고 하여튼 요 근거 조항 여기 보시면은 부부 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요 다 법 조문 자료를 다 올려놨습니다. 요 세대하고 그리고 아까 요 종합부 요 1주택에서 그 합산 배제되는 주택 이거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주택수 중과세율에서 배제되는 주택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어쨌든 우리가 종부세 종합 전반적인 내용하고 주택에 대한 일반적인 세율하고 또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요 이제 배운 걸 기초로 해가지고 사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그 남편분이 두 조정지역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당에 거기도 조정지역이니까 분당에 아파트 뭐 기준시가 한 6억대, 그리고 하곡동에 한 12억대 단독주택, 그리고 20억이 넘습니다. 그럼 종부세가 지금 몇 천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절차를 할 것인가를 제가 나름대로 머리를 짜냈습니다. 그거는 다음번 시간에 사례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감사합니다.